안녕하세요. 동반자 은은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정밀안전 진단 폐지 유보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정밀안전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 재건축 사업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밀안전 진단은 이를 통과해야만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추진위가 구성되고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그리고 시공사 선정 등의 정상적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 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 5층 이상은 30년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 제1항 정비계획의 위반건자는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의 위반을 위하여 제5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 정비계획의 위반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호를 보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 예정 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정리해 보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그리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안전진단 실시 요청한 경우에 안전진단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비계획 위반건자는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대부분 요청인은 재건축 사업 추진준비위원회일 것입니다. 정비계획의 위반건자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그리고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해서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2대1 뉴스 기사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대모신 정밀안전진단이 이르면 오는 7월 풀린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이 30%가량 완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목동, 상계 중계동 등 전국의 약 1만 가구가 안전진단을 통과할 확률이 높아진다. 18일 2대1가 입수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최종본을 보면 재건축 정밀안전 진단 완화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이행 계획이 잡혀 있다. 앞서 공개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내년 상반기로 명시되어 있지만 최종본에는 시기를 좀 더 앞당겼다. 여권 관계자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6월 전에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시기를 하반기로 미룬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이 급등하면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어서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선거 이후로 미룬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구조 안전성 현행 50%,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25%, 주거 환경 15%, 비용 편익을 10%로 잡았는데 개선안에서는 30%, 10%로 변경된다는 내용입니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구조 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대폭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끌어내리는 조정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 역시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5월 18일 국토교통부에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 5월 18일 이데일리 기사를 보면 방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110대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이행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이르면 7월에 시행하는 등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추진 시기, 구체적인 완화 범위 등은 확정된 바 없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거시경제 여건, 주택 수급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라는 보도자료입니다. 결론은 안전진단 완화를 이르면 7월에 시행하겠다라는 목표는 내용과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선 공약에는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처럼 했지만 실제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한 번에 풀면 아파트 가격을 자극해서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자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것이네요. 어쩌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정밀안전 진단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성 검토는 2018년 3월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고 D등급에 대해서는 정비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 적정성 검토라는 추가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예비안전 진단을 통과하여 민간업체에 정밀안전 진단을 의뢰한 결과 A에서 C등급을 받았다면 재건축이 불가, 그리고 유지보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D등급을 받게 되면 공공기관을 통해 적정성 검토라는 절차를 한 번 더 받아 통과돼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정밀안전 진단 단계에서 2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바로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수위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정밀안전 진단 폐지는 일단 유보하기로 결정하고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완화하고 주거환경 비중을 30%까지 높였습니다. 재건축 연한이 채워졌거나 예비안전 진단을 통과하기만 해도 가격이 오르는데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현장이 많다는 것을 우리 일반인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5층 이하 노후 아파트가 예비안전 진단을 신청하거나 예비안전 진단을 통과하였다면 정밀안전 진단을 받기 위해서 시청에 접수한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단지가 대선 이후에 정밀안전 진단 폐지라는 내용의 기대를 걸었는데 좋은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잘 대응하시리라 기대하고, 오늘은 재건축 정밀안전 진단에 대한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